한양 북악산 절벽 끝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정몽실 42의 선비였지요. 12번째 과거 낙방, 처가의 멸시, 300냥의 빚, 이제 끝이로구나. 그가 눈을 감고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비구니가 있었지요. 정몽실은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 비구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말이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까스로 눈을 뜬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온기로 살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과 소원 성취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강력한 응원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12번째 과거 낙방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정몽실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12년 전 장가를 들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처가에서는 정몽실을 훌륭한 선비라며 극진히 대접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대접은 멸시로 변했습니다. 여보게 자영, 올해도 또 떨어지셨소?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소? 큰 처남 이경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영께서 과거에 붙으실 거라 믿고 꿔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시오? 은전 300냥이요. 이제 갚으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작은 처남 이경복도 거들었습니다. 정몽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처남들은 정몽실을 아예 식객 취급했지요. 야, 정몽실. 마당이나 쓸고 와. 그것도 못하겠어? 말이 반말로 바뀐 지도 오래였습니다. 아내 이시만이 유일하게 그를 감싸주었지만 그녀 역시 오빠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년에는 분명 합격하실 거예요. 아내의 위로가 오히려 정몽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큰 처남이 마지막 통첩을 했지요.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자네 처를 기방에 팔 수밖에 없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정몽실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절벽 끝에 선 정몽실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이제 끝이구나. 그가 눈을 감고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몽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요. 눈 쌓인 바위 뒤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젊은 비군이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파묻혀 있었지요.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몽실은 비구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구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죽겠구나. 이대로 두면. 정몽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벗고 속옷까지 벗었지요. 그러곤 비구니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제발 살아주십시오. 한겨울 북악산에서 우통을 벗은 정몽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비구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비구니를 감싸 안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구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비구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정몽실이 대답했습니다. 비구니는 정몽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당신이 저를 살렸군요. 고맙습니다. 비구니는 정몽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온기 잊지 않겠습니다. 정몽실은 비구니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까운 남자의 비구니를 데려다 주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비구니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정몽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몽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이 씨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지요. 여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온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소? 걱정 마시오. 정몽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한 달 뒤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니 비구니가 서 있었지요. 스님, 어찌 이곳까지? 정몽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비구니는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낙산 자락에 천하의 명당이 숨어 있습니다. 소승이 3년을 찾아 헤맨 땅이지요. 명당이라니요? 그곳에 선친의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비구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땅은 주인이 아니면 화를 입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넘보면 재앙이 될 것이고 진정한 주인이 있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비구니는 지도를 정몽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곳입니다. 부디 잘 쓰십시오. 정몽실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았습니다. 스님, 이런 귀한 것을. 당신의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그 값입니다. 비구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몽실은 지도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이 씨가 물었지요. 여보, 그게 뭐예요? 당신,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소. 정몽실은 아내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비구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아내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한번 믿어보는 거요. 정몽실은 지도를 품에 넣었습니다. 사흘 뒤 정몽실은 낙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구니가 준 지도를 손에 쥐고 말이지요. 낙산 기슭을 한참 헤맨 끝에 표시된 곳을 찾았습니다. 소나무 7그루가 둥글게 서 있는 곳이었지요. 정몽실은 그곳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과연 명당이로구나. 앞으로는 한양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몽실의 선친은 2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변두리 산기슭에 급히 묻었지요. 이제라도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구나. 정몽실은 마을로 내려가 인부들을 구했습니다. 빚을 내서 말이지요. 보름 뒤 이장 날이 밝았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땅속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옥으로 만든 함이었지요. 정몽실은 조심스럽게 옥함을 꺼냈습니다. 겉에는 정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정몽실이 옥함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10여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지간이자 권력가인 조만석이었지요. 조만석은 오래전부터 이 땅의 기운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을 찾지 못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당신이 누구기에 함부로 이 땅을 파헤치는가? 조만석이 정몽실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선친의 묘를 이장하는 중입니다. 정몽실이 대답했습니다. 땅 문서를 보여주시오. 정몽실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조만석이 문서를 빼앗아 살폈지요. 문서는 진짜로군. 조만석의 눈이 옥함으로 향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장 중에 땅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조만석이 옥함을 빼앗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조만석은 문서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 보게들. 영모의 증거가 나왔어. 영모라니요? 이 문서에는 왕실을 저주하는 글귀가 적혀 있네. 그리고 이 옥함을 이곳에 묻어 왕실에 화를 입히려 했던 것이 분명해. 조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건 제 가문의 물건일 뿐입니다.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하게. 조만석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몽실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부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정몽실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조만석은 왕실에 정몽실이 영모를 꾀했다고 고변했지요. 의금부 관원들이 정몽실을 신문했습니다. 옥함 속 문서는 내 선조가 쓴 것이 맞느냐? 정몽실은 문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이장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발뺌 말고 사실대로 말하거라. 형리가 곤장을 들었습니다. 정몽실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날 밤 처가로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몽실의 영모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큰 처남 이경수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자는 저희 집 식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와는 남남이라는 말이요? 예. 남남입니다. 이경수는 재빨리 정몽실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작은 처남 이경복도 거들었지요. 그자가 우리 누이를 속여 장가든 것입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처남들은 정몽실을 버렸습니다. 아내 이씨만이 남편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오빠들의 고함에 묻혔지요. 닥쳐. 내가 무슨 낯으로 말을 해. 처가 식구들은 밤을 틈타 집을 비웠습니다. 정몽실과 엮이면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홀로 남은 아내 이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의금부 옥사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정몽실은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흠. 정몽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나는 최치원이라 하오. 목소리는 늙은이의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나도 자네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소. 최치원은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병이 깊은 듯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정몽실은 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옆방 어르신께 제 죽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것도 모자랄 텐데. 괜찮습니다. 정몽실은 자신의 죽 절반을 최치원에게 보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최치원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몽실은 며칠 동안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말이지요. 최치원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로 들어왔소? 정몽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옥함 이야기를 듣고 최치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몽실이라 했나? 정씨 가문 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혹시 자네 조부께서 정이창 어른 아니신가? 정몽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최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지. 나는 그때 일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요. 정몽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옥함 속 문서는 영모의 증거가 아니라 무죄의 증거일게요.
최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석이 가져갔으니 증거로 쓸 수가 없겠군요. 정몽실은 절망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아내 이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숨겨뒀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몰래 준 은전 100냥이었지요. 이 씨는 한양시전으로 향했습니다. 처남들은 정몽실이 산에서 캤던 산삼을 헐값에 팔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산삼이 여기 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산삼을 살펴봤습니다. 100냥이면 되겠구려. 산삼은 원래 500냥은 받아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남들은 역적의 집안이 되어 급하게 팔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100냥 제가 내겠습니다. 뭐야 넌? 큰오빠 이경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산삼은 제 남편이 캔 것입니다. 제가 살 권리가 있어요. 이 씨는 당당했습니다. 결국 산삼은 이 씨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삼을 들고 한양에서 가장 큰 약재상으로 향했지요. 이 산삼을 500냥에 사주십시오. 약재상 주인은 산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100년 묵은 산삼이요. 당연히 500냥이면 아깝지 않소. 이 씨는 500냥에 팔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한양의 유력한 양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지요. 저희 남편은 역적이 아닙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역적에 처하며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의금부 앞에서 남편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나으리는 억울합니다. 조사를 다시 해주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참 대단하구먼. 남편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정몽실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석은 옥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오. 관원이 조만석에게 명령했습니다. 조만석이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분명하나 옥함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정몽실의 공범들이 증거를 없앤 듯합니다. 조만석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협박했지만 정작 물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격담과 지위만으로 정몽실을 몰아붙였던 것이지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소. 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몽실은 석방되었지만 역적의 누명은 벗지 못했습니다. 조만석의 권력과 거짓 증언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몽실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꼭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밤 조만석의 수하들이 낙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조만석이 명령을 내렸지요. 그 묘를 파헤쳐라. 이제 그 땅은 내 것이다. 한밤중 정몽실은 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친의 묘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묘 앞에는 10여 명의 깡패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만석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몽실이 소리쳤습니다. 오, 왔군. 마침 잘 됐네. 조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내 것이야. 역적의 가문이 명당을 가질 자격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정몽실은 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안 그러면 너도 다칠 것이야. 깡패 하나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정몽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시신을 넘고 가시오. 그가 두 팔을 벌려 묘를 감쌌습니다. 조만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놈을 치워라. 깡패들이 정몽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몽실은 얻어맞으면서도 묘를 놓지 않았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무슨 짓이냐?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최치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조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최치원이라 한다. 최치원? 조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치원은 왕의 스승이자 대제학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네, 대감마님. 어찌 이런 곳에? 나는 암행을 나왔다가 역적으로 오인받아 옥에 갇혔었지. 최치원이 정몽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이 젊은이를 만났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며 나를 살렸어. 조만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지. 최치원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20년 전 정희창 어른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나는 그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숨겨두었네. 바로 이 땅에 말이야. 최치원이 옥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옥함 속 문서는 영모의 증거가 아니라 무죄의 증거였네. 정희창 어른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왕명 문서였지. 조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옥함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최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회수했네. 자네가 숨긴 곳에서 말이야. 조만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게다가 자네의 비리도 모두 밝혀졌어. 명당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말이야. 최치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조만석을 잡아라. 조만석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대감마님. 조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치원은 정몽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가문의 누명이 벗겨질 것이네. 왕께서 직접 신원하셨어. 정몽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옥에서 죽었을 것이네. 며칠 뒤 조정에서 정몽실의 가문을 신원하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정희창의 영모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고 정씨 가문은 복권되었지요. 더불어 낙산의 그 땅이 정몽실 선조의 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실에서 그 땅의 일부를 왕자궁터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지요. 정몽실에게는 은전 5,000냥이 하사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몽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양거리는 정몽실의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인정받은 양반이 되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저 사람이 정몽실이라던데? 진짜 신기한 일이지 뭐야. 정몽실은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한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곳이었지요. 아내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왔어요. 모두 당신 덕이요. 정몽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처남 이경수와 작은 처남 이경복이었습니다. 자영. 두 사람은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경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만석의 꼬임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빚만 잔뜩 지게 되어 노비로 팔려갈 처지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자영. 이경복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몽실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내 이 씨도 오빠들을 외면했지요. 오빠들은 남편이 옥에 갇혔을 때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이경수가 애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몽실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런 사람들은 내쫓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통쾌하게 복수하십시오. 하지만 정몽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남들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지요.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몽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 자영.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비참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정몽실은 품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2,500냥입니다.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아내 이씨가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괜찮소?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소. 정몽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남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자영,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처남들이 떠난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빠들이 그렇게 대했는데 왜 용서하신 거예요? 정몽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비구니 스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오? 무슨 말씀이요? 명당은 주인이 아니면 화를 입는다고 했지요. 예. 나는 이제 알겠소.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요. 정몽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좋은 땅도 화가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평범한 땅도 복이 됩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제 남편이 최고예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몽실의 집 마당에는 국화가 만발했지요. 정몽실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지요. 선생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정몽실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정몽실을 따랐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지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최치원 대감이 정몽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네를 조정에 청구하고 싶네. 정몽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왜인가?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몽실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정몽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날 저녁 정몽실은 아내와 함께 낙산에 올랐습니다. 선친의 묘 앞에 섰지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몽실이 절을 올렸습니다. 달빛이 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으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처남들을 용서한 것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던데요. 정몽실이 웃었습니다. 바보라는 말 참 익숙하지 않소? 예. 나는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소. 과거에 12번이나 떨어지고 처가 식객 노릇을 했지요. 정몽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소.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무시당한 경험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었소. 정몽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신 명당은 단순히 좋은 땅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소.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명당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닐까 싶소.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멀리 한양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정몽실의 서당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왔지요.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지촌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옷이 남루했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정몽실은 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른 학부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아이까지 받아주다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지요. 정몽실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정몽실은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추운 날씨에 떨며 앉아 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정몽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구려. 노파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몽실은 품에서 은전을 꺼내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 드시고 약도 지으십시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정몽실은 그렇게 길을 가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왔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여보는 정말 착하세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요. 정몽실이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낙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지요. 정몽실은 서당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꽃이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예쁘지? 저 꽃들처럼 너희도 아름답게 자라거라. 정몽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정몽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며칠 뒤 큰 처남 이경수가 찾아왔습니다. 자영, 안녕하십니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지요. 자영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잘 됐소. 앞으로도 잘 사시오. 정몽실이 말했습니다. 작은 처남 이경복도 찾아왔습니다. 그도 장사를 시작해서 제법 성공했다고 했지요. 자영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나도 한때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소. 정몽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남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몽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정몽실의 서당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양반 자제들뿐 아니라 평민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정몽실은 모든 아이들을 차별 없이 가르쳤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요. 정몽실은 아내와 함께 낙산에 올랐습니다. 선친의 묘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묘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날 정몽실이 살렸던 바로 그 비구니였지요. 스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지요. 비구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당은 잘 쓰셨습니까?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몽실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당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정몽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비구니가 정몽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명당의 주인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니까요. 비구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몽실과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몽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몽실의 서당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과거에 합격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지요. 정몽실은 제자들의 성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정몽실은 평생 고난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요. 비구니를 살렸고 감옥에서 노인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런 그의 선행은 결국 복으로 돌아왔습니다.